안녕하세요. 와우 디노입니다. 이번 공룡 탐구 생활의 주인공은 안킬로사우루스입니다. 영화 폴른 킹덤의 경매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공룡인데요. 군나르 에버솔은 살아있는 탱크라고 안킬로를 소개하자 인도네시아에서 온 고객에게 $10,000에 낙찰되고 곧 다른 공룡 무리들과 함께 풀려나게 됩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 움직이는 요새인데요. 이 별명은 안킬로의 강력한 방어 능력과 갑옷처럼 덮인 몸에서 비롯되었어요. 또한 꼬리 끝 부분에는 커다란 곤봉 모양의 구조물이 있어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 덕분에 마치 전차나 요새처럼 강력한 공격과 방어력을 지닌 공룡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자, 그럼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움직이는 요새이자 살아있는 탱크를 만나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지도에 비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작품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가장 임팩트 있는 출연으로는 쥬라기 월드에서 풀을 뜯으며 여유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인도미누스 렉스가 나타나자 혼비백산에 도망치다 넘어지고 마는데요. 이후 일어나 각성하고 인도미누스와 맞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도미누스의 머리를 꼬리 곤봉으로 강타하고 등의 갑주로 인도미누스의 입질을 막아내었지만 앞발톱에 뒷다리를 베이고 그대로 뒤집혀 당하고 말았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베일린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하였고 포켓몬에 등장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토르테라는 안킬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또한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에도 등장하여 애꾸는 티라노에게 비겁한 방법으로 사냥당하고 말아요. 영화 속 안킬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실제로 포식자들에게 안킬로는 사냥 난이도가 최상위에 속하는 공룡입니다. 안킬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바로 몸에 촘촘히 나 있는 뼈 조각인데요. 공존했던 대형 육식 공룡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목과 등까지 중무장하고 있어 강력한 요새화가 가능해요. 티라노의 무는 힘은 이론적으로는 이골편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긴 하지만 안킬로의 몸은 단단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고 납작한 형태이기 때문에 티라노 입의 각도로는 온전한 힘을 가해 물기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정면에서 보면 등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티라노의 강력한 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큰 몸과 짧은 다리 등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임에도 안킬로사우루스과의 공통적인 특징인 골편은 두께 자체는 매우 얇은 편이나 콜라겐 섬유 구조로 강화되어 가볍지만 매우 튼튼했기에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되었어요. 곤봉을 연상시키는 꼬리 끝에 뼈로 된 커다란 덩어리는 과거에는 가짜 머리 역할을 한다는 말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천적인 티라노에 맞서는 방어 수단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냥의 뿔처럼 개체 간의 싸움에 사용된 것으로도 보는데요. 덩어리의 무게는 무려 60kg이나 나가는데 새끼 때는 없다가 성장하며 조금씩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기에 어린 개체들은 천적의 습격으로부터 취약했지만 다 자란 개체들의 경우 거대한 티라노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추게 됩니다. 안킬로의 꼬리를 무기로 보면 유연하게 휘둘러 적을 공격했을 것으로 보이나 실은 힘줄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막대기처럼 뻣뻣해서 의외로 유연하지 못한데요. 대신 허벅지 꼬리 밑동의 근육 덕에 좌우로 빠르게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적을 위협하거나 후방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직접 타격하는 등 실질적인 무기로도 활용했을 텐데요. 무거운 두발 공룡이 발목을 다치면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사냥을 할 수 없거나 다른 포식자의 위협에 노출되기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티라노의 가슴을 정확하게 조준하도록 진화된 트리케라톱스의 뿔처럼 안킬로의 꼬리가 닿는 범위가 공교롭게도 티라노의 발목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두 공룡 모두 천적이었던 폭군 티라노에게 맞설 수 있게끔 진화된 것이 신비로워요. 크기에 대한 편차가 큰 공룡으로 과거에는 7톤가량 나가고 몸 길이는 10m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추정이 이루어지며 무게는 2톤에서 3톤, 최대 길이는 약 6.25m로 나왔어요. 그러다 2017년에 발견된 가장 커다란 개체와 가장 작은 표본을 바탕으로 새로 계산이 이루어졌는데요.
몸 길이는 6m에서 8m, 무게는 최대 8톤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안킬로의 화석이 부족한 관계로 친척벌인 공룡류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인데요. 문제는 공룡류의 비율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불분명한 측정치이긴 하지만 현재 안킬로의 크기는 체중은 4톤에서 8톤, 몸길이 6m에서 8m 내외로 보고 있으며 일부 추정치는 10톤을 넘기기도 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거대한 공룡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저지대에 자라는 식물을 먹는 초식 공룡으로 이빨이 상당히 작고 다시 나는 속도가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먹이를 섭취할 때 근육질 혀에 많이 의존했을 것이며 콧구멍이 두개골의 위쪽에 있어 현대의 멧돼지처럼 뿌리벌레 등을 찾아 땅을 파헤치거나 떨어진 과일이나 식생을 섭취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나름 인지도가 있어 활발한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같은 공룡류인 덴버의 화석은 매우 많은 데 비해 안킬로의 화석이 희귀했던 이유로는 화석이 보존되기 좋은 조건인 해안가에 주로 덴버가 살았고 보존되기 쉽지 않은 환경인 내륙에 안킬로가 살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기에 서로 번성했지만 만날 가능성이 낮고 생태적 지위가 겹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 신비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생태와 특징에 대해 탐구하였어요. 그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과학과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인데요. 화석을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과 멸종 원인을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과거의 위대한 발명과 혁신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의 상상 역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요. 공룡을 통해 일상에 새로운 색을 더하고 현실을 넘어 멋진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길 희망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